안녕하세요. 대급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었고 표지랑 제목이 재미있어 보여 읽게 되었습니다. 추천사를 쓰신 분들은 쟁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역행자의 자청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의 조성희님,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의 박세니님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책을 다 읽어봤고 이분들이 추천한다는 건 그만큼 증명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책은 21년 전인 2001년 3월 일본 청년회의소에서 했던 강연을 토대로 쓰인 책입니다. 21년 전에 써진 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에 출판되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그만큼 이 책에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다 마사노리라는 작가의 책을 처음 만나봅니다. 첫 만남이기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솔직한 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으로 읽기 쉽게 쓴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성공의 열차에 함께 올라타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적이 나오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면 거의 다 읽어봅니다. 이것이 제 본성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있더라도 다시 보고 있으면 제가 놓치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공식을 읽고 수없이 실천했지만 실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책을 찾아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선 나중에 북 리뷰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라도 계속 듣고 보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책도 구입해서 바로 한 번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하지만 부자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법칙은 당연하고 뻔한 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비상식적이란 말을 붙여 평범한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 없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 보는 상식적 성공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볼까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종이에 적으면 현실이 된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진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고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핵심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사실 사람들은 소원을 적긴 하지만 그 소원에는 하기 싫은 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한때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매일 나는 1년 안에 월급을 1,000만 원으로 만들었다 라고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하던 일은 보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보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 고객에게 먼저 콜을 해야 하고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하지 않는 영업사원은 크게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월급을 1,000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제 소원은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라는 하기 싫은 일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종이에 적고 골라낸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고 합니다. 둘을 정확히 구분하라는 거죠. 제 예로 다시 돌아가면 고객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원으로 써야 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고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월급을 1,000만 원으로 만든다겠죠? 이게 제가 종이에 적어야 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냥 내가 쓰는 소원에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된다면, 아니 연상된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종이에 쓸 내 소원에 정말 하고 싶은 일로만 가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매일 종이에 적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최면을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모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추천사를 쓴 박선희 작가님도 강조하는 내용이죠. 최면을 걸어 잠재의식이 믿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종이에 적은 목표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종이에 적힌 목표는 현재형을 사용하시고 기분 좋게 웃으며 읽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10개까지 적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세계의 소원, 100일간의 기적이란 책을 읽고 소원 3가지를 매일 3번씩 쓰고 잠들었는데 지금은 이 책을 읽고 7가지 소원을 적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쭉 써내려가고 아침에 출근해서 한 번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소원을 쓰기 시작한 지 22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7가지 소원 중에 아직 이루어진 건 없지만 곧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대로 유튜브를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높은 셀프 이미지 형성. 이것도 자기계발서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기 최면을 걸고 종이에 있는 내용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셀프 이미지가 낡은 것, 즉 낮은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정말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셀프 이미지를 변화시켜야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셀프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으로는 직함을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작가는 슈퍼 러빙 파더와 같은 직함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아버지라는 의미로 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는 직함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직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함을 만들 때는 나는 슈퍼 무엇무엇이다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 셀프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항상 웃는 쾌활한 마케터, 성공과 코칭의 전문가, 최고의 정부 지원 사업 컨설턴트와 같은 직함을 만들었고 이런 직함에 어울리는 외모로 왁스 바르기, 염색하기, 코트 입기, 깨끗한 피부 가꾸기, 깔끔한 복장 입기와 같은 외모를 찾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작가는 오디오북과 포토 리딩 방법으로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윌라와 같은 오디오북으로 차 안에서나 걸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포토 리딩 방법은 책을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읽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러닝을 할 때 윌라 오디오북을 활용해 손흥민 에세이를 다 읽었습니다. 러닝을 하다가 힘이 들 때면 손흥민의 어릴 적 훈련 이야기를 들으며 달렸습니다. 그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달릴 수 있더라고요. 포토 리딩 방법은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기술인데 아직도 그 기술을 익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내용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영업은 고자세로 하라. 저는 현재 회사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반드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영업이 동반됩니다.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 책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마케팅은 잠재 고객을 우리 회사까지 오게 하는 것이고 영업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일즈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합니다. 즉, 쓸데없는 고객에게서 시간을 뺏기지 말고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자세의 영어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영업의 포인트는 거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객으로 적합하지 않은 고객은 거절하는 세일즈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임금님 영업법이라고 합니다. 부탁하는 영업은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고객에겐 가능한 빨리 노라는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을 통해 고객을 거를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수수료를 적게 받으면서 일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불만에 빠졌습니다. 돈도 이렇게 조금 버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지? 아, 하기 싫다.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영업법을 사용하면 돈이 되지 않는 진상 고객들은 미리 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희도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할 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내야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오게 된다. 설레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이 대답들은 부자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수능 만점자가 되기 위해 교과서로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작가는 돈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죄악감을 버리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고 연수입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밝히는 걸 수준 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돈을 원하는 건 죄악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나요? 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안 가지려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이혼하는 집도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첫 번째 소원도 넉넉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은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라입니다. 행동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비상식적 성공 법칙으로 들리진 않네요. 다만 행동을 하기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행동을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목표를 잘게 잘라서 행동을 역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목표를 정하라고 합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들을 살펴보니 너무 상식적이어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많이 읽히고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실천도 하기 쉬운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실천해서 비상식적으로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급이었습니다.